다시 돌아온 제 유튜브 채널 구독자님들 그리고 시청자분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Your savior is here! 물론 일주일의 시간이었지만 저에게는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길어지니까 생략하고 오늘 해볼 주제는 제가 썸네일에 너무 대놓고 한 것 같습니다. 마블 페이지 3의 마지막 작품을 남겨두고 있는 가운데 지금까지 마블을 잘 이끌어준 마블의 핵심 3대장에 대해서 고마움을 표현하고자, 그리고 혹시 확실한 것은 아니지만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의 감독 루소 형제가 언급한 영웅의 죽음 후보가 유력해지는 3명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기 위한 시간입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뭔가 슬프잖아. 아직 영화가 개봉하지 않았기 때문에 누가 죽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면 한 명 한 명 캐릭터 중심으로 설명하고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에서 각각 어떠한 스토리 노선을 따라갈 것인가에 대해서 예측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작해보도록 하죠. 첫 번째는 말할 것도 없죠. 마블의 구세주 아이언맨 토니 스타크입니다. 국적은 미국, 나이는 47세의 중년 남성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천재적인 두뇌와 무기산업의 최고 기업인 스타크 인더스트리의 대표 CEO이자 엄청난 재벌입니다. 그의 가족관계는 아버지 하워드 스타크와 어머니 마리아 스타크가 있었으나 1991년 12월 16일 밤 슈퍼솔저 혈청을 운반 도중 하이드라에게 조종당한 윈터솔저에게 살해되어 지금은 홀로 남겨져 버렸습니다. 하지만 그의 곁에는 스타크 기업의 비서인 페퍼 포츠가 함께 있어 그의 조력자로 나서며 추후에는 연인 관계로 발전하며 스파이더맨 홈커밍에서는 기자회견을 앞두고 피터의 예상치 못한 행동으로 결국 결혼 발표를 하며 이번에 개봉할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에서 결혼을 한 후의 모습으로 등장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예감이 듭니다. 그가 아이언맨이 된 계기는 기업 내부의 배신자 오베디아가 스타크 인더스트리의 무기들을 아군 적군 할 것 없이 테러 단체에게까지 돈이 된다는 이유로 납품을 하고 있었죠. 더 나아가 기업을 차지하기 위해 테러 단체에게 청탁을 해서 토니를 없애기 위한 계획을 꾸미기도 하죠. 그래서 토니는 살아남기 위해서 열악한 동굴 속에서 최초의 아이언맨 슈트인 마크 1을 개발하여 극적으로 탈출에 성공해 아이언맨 슈트를 개발하는 계기가 됩니다. 아이언맨 시리즈의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지금 우측 상단에 있는 마블 영화 약 10분 감상하기 콘텐츠로 정리해주세요. 그렇게 해서 토니는 아이언맨이 되고 계속해서 아이언맨 슈트를 개발하고 업그레이드하게 됩니다. 때문에 현재까지 등장한 아이언맨 슈트는 마크 47까지 등장했으며 이번에 개봉할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에서 아마 와칸다의 신기술이 접목된 듯한 블리딩 엣지 슈트가 등장할 것이라는 예측이 있으며 예고편에서도 슈트의 자유로운 형태 변화 장면과 착용 장면이 공개되어 더욱더 유력해졌습니다. 자, 토니 스타크의 정리는 간단하게 여기서 마무리하고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의 예측은 영상 마지막쯤에 해보도록 하죠. 두 번째 소개해드릴 영웅은 어벤져스의 리더이자 마블 세계관 최초의 슈퍼히어로 캡틴 아메리카입니다. 그의 본명은 스티브 로저스이며 국적은 미국, 그의 나이는 1918년생임을 감안하면 설정상 냉동인간 상태로 몇십 년을 보내었기 때문에 거의 100세에 가까운 할아버지입니다. 하지만 냉동 상태로 오랜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생물학적 신체 나이는 30대일 것으로 예측이 되고요. 그의 가족관계는 작품상 직접적으로 등장한 것이 없으나 주변 인물에 대해선 스티브가 입대를 하기 전부터 친하게 지낸 버키 반지가 있겠습니다. 추후에는 윈터솔저가 되지만요. 스티브는 우연한 계기로 어스킨 박사에게 인간의 됨됨이를 높게 평가받고 슈퍼솔저 혈청 실험에 참여하여 일반인의 신체 능력을 초월한 슈퍼솔저로 탄생하게 됩니다. 그의 탄생 배경이 2차 세계대전이 발생했을 무렵이며 세계의 평화의 위협이 되는 하이드라의 수장 레드스컬과 맞서 싸우다 비행 추락과 동시에 냉동인간이 되어 70년을 잠들어 있다 기술이 발달한 현대사회에서 깨어나 제2의 히어로 활동을 시작하게 되죠. 사실상 그의 능력은 인간을 초월하는 신체 능력과 파워를 가지고 있음을 제외하면 다른 영웅들에 비해서는 월등한 능력을 겸비한 히어로는 아니라는 평이 존재합니다. 그렇다고 캡틴이 나약하지만은 않습니다. 일반인들에 비해 비교도 안 될 만큼 강하지만
캡틴이 같이 활동하는 영웅들이 말도 안 되는 먼치킨급 캐릭터들이다 보니까 조금은 부족해 보이지만 그가 어벤져스의 리더를 할 수 있던 이유는 과거 시절부터 실전이 증명해준 그의 지도력과 압도적인 카리스마의 근본이 있는데요. 개개인의 영웅들은 사실상 자기 자신을 중심으로 행동해온 반면 캡틴은 한 부대급 이상을 통솔 지휘했으며 배려와 이해로 현명하고 탁월한 오더를 내리기 때문에 어쩌면 진정한 그의 능력은 슈퍼파워가 아닌 영웅들을 이끄는 능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도 실수를 할 때가 있었죠. 캡틴 아메리카 11호는 아이언맨과 캡틴의 갈등을 다룬 작품인데요. 자신의 눈앞에 살아 돌아온 하나뿐인 절친 버키 반지의 편에서 그들의 입장을 헤아려보지 않고 중마고음에 초점을 두고 행동하다 결국 히어로들 간의 내전이 발생해버린 부분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 입장에서는 그렇게 행동할 수 있음을 이해했지만 영화를 관람한 대부분의 사람들에겐 그리 좋은 평을 받지 못하는 입장이 되어버린 셈이죠. 하지만 결국 영화 후반부에서 토니에게 사과하며 다시 서로를 도울 것을 언급하지만 아직 떨떠름한 둘의 관계가 이번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에서 그려질 것으로 예측이 되네요. 세 번째 영웅은 아스가르드의 왕자이자 천둥의 신 토르입니다. 그는 지구인이 아니기 때문에 나이를 가늠할 수 없지만 토르 1편의 스토리를 보면 서기 965년경 프로스트 자이언트 종족과의 전투 중 토르의 동생 로키를 데려온 것으로 추정해본다면 지구의 나이로 계산할 경우 대략 1000세가 넘는 어마어마한 나이를 먹은 히어로입니다. 그의 가족관계는 아스가르드의 왕이며 아버지인 오딘 그리고 어머니 프리가 정말 아군인지 적군인지 헷갈리는 속모를 동생 로키가 있습니다만 어머니는 말레키스에게 당해 돌아가시고 아버지는 로키의 막장 통치에 의해 지구에서 지내다 결국 소멸. 남은 건 사고뭉치 동생 로키와 자기 자신뿐. 토르는 북유럽 신화의 천둥의 신 토르를 모티브로 제작된 히어로이기 때문에 원래 태생이 천둥을 다루는 신으로 설정되어 있어 영웅의 능력을 얻는 탄생 과정이 따로 그려지지는 않고 다혈질에 욱하고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라고는 없어 사고를 치고 아버지 오딘에게 크게 혼이나 지구로 추방되며 그곳에서 인간 제인을 만나 정신적 성숙을 이루고 다시 신의 능력을 얻는 것으로 그려졌습니다. 또 그가 자주 애용하는 무기인 망치 묠리르는 묠리르 발음 너무 어려워. 묠리르 아스가르드를 통치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에게만 사용이 가능하며 다른 히어로들이 망치를 들어 올리려고 하지만 아무도 들지 못해 전지전능한 토르만이 아스가르드를 통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비전도 망치 들었어요. 그건 비전도 아스가르드를 통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토르 라그나로크에서 토르의 친누나인 죽음의 신 헬라에 의해 망치가 부셔져 버렸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망치가 있어야 천둥의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토르에겐 치명적인 약점이 되어버렸는데 결국 스스로 각성하여 망치 없이도 천둥의 능력을 사용할 수 있게 되어버렸죠. 근데 중요한 건 망치가 공격 수단이 아닌 이동 수단으로 사용되다 보니까 스스로 날 수 없는 토르에겐 이제 제 발로 뛰어다녀야 하는 비참함이 생긴 듯하여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에서 새로운 이동 수단으로 새 망치를 구하러 갈 것으로 보이네요. 망치가 없이도 그는 아스가르드의 신이기 때문에 힘이 굉장히 강하며 어벤져스에서 힘 파트를 맡고 있는 헐크에게도 뒤지지 않을 정도의 괴력을 지녀 서로 대등하게 겨루는 모습도 보여집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영화상에선 어벤져스 영웅들 중에서 토르가 가장 강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짤막하게 마블의 3대장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젠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에서 이들의 역할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고편에서 보인 바로는 이 3대장이 다같이 뭉쳐있는 모습이 아직 공개되지 않은 것으로 봐서 또한 이들이 등장하는 장소와 위치가 각각 다른 것으로 예상해 보았을 때 이번 편에서는 각각이 다른 장소에서 각자가 맡은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블의 3대장인 만큼 각각 대장의 역할로 이 3명을 중심으로 각 장소에서 핵심적인 이야기가 전개될 것으로 보이며 루소 형제의 인터뷰에선 타노스 다음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캐릭터가 토르라고 언급한 것으로 보아 이전 어벤져스에서 아이언맨과 캡틴에게 주 초점이 맞춰진 것과 달리 이번 편은 토르를 위한 영화라고 생각이 되네요. 그리고 앤트맨과 호크아이가 포스터와 예고편에 보이지 않은 것은 그들은 그들만의 임무를 수행한다는 언급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아마 속편에서 자세하게 나올 것 같습니다. 물론 허를 찌르는 중요한 역할로 말이죠.
이제는 정말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가 개봉하기까지 20일도 채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TV 스팟 예고편이 기존에 공개된 예고편에서 너무 찔끔찔끔 새로운 장면을 추가하는 것으로 미미한 감질맛으로 관객들의 심리를 더욱이 기대에 차오르게 하고 있습니다. 빨리 영화가 개봉되어 아이언맨의 새로운 슈트 기술에 대한 비밀, 토르의 새로운 무기와 다시 되찾는 눈의 진실, 그리고 타노스가 왜 와칸다에 가서 캡틴과 맞붙는 것인가에 대한 내용도 하루빨리 공개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말 기다리다가 돌아가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큰 의미는 없지만 유튜브의 투표 기능이 좀 신기한 것 같아서 한 번 더 해봅니다. 이번 작품에서 3대장 중 누가 사망할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의견이 궁금해지니까 지금 우측 상단의 투표창에서 본인이 생각하는 사망각일 것 같은 영웅들을 골라주시길 바랍니다. 뭐 맞춘다고 해서 상품이 있는 건 아니고 다수의 사람들이 누구를 생각하고 있을지 궁금해서입니다. 자, 그럼 저는 다시 외주업 하러 가야 합니다. 이제 새로 돌아온 일주일도 편집의 노예가 될 것 같은데 여러분들 제발 좀 도와주세요. 너무 힘듭니다 요즘에. 제발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뭐 더 바란다면 제 영상을 주변 친구들 및 지인들에게 공유해서 다 함께 즐기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꼭 해주세요. 그러면 지금까지 메밀묵돌이었고요. 최대한 빨리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